자, 저희가 그 이번 첫 번째 HTML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 소개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그 HTML 태그에 대한 기본적인 문서 구조 그리고 웹브라우저 동작 과정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HTML에서 이제 기본적인 태그들을 갖다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단, 글꼴 관련된 태그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HTML 쪽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 즉 앵커 태그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태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 기본적인 태그들은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앵커 태그는 당연히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HTML 문서의 핵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자, 근데 HTML4에서 5 쪽으로 넘어오면서요. 그 HTML하고 CSS를 이제 조합하는 이제 그 이유 같은 방법들을 이제 권장하는 쪽으로 이제 그 표준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는 형태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도 이제 잠깐 그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자, CSS를 갖다가 HTML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이제 골격이다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서식을 갖다 이제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 이제 적용을 시키는데, 그랬을 때 이제 그 이런 것들을 이제 꾸며주는 작업들이죠. 결론 이제 스타일 시트라는 것은 HTML 문서로 기본 규격을 만들어 놓고 그걸 꾸며주는 작업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네이버 스타일 시트라든지 웨이브 스타일 시트라는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이제 HTML 문서에다가 다 뭐 헤드 태그 쪽에다가 적용을 시키냐, 별도의 이제 하는 형태들이냐.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인라인 스타일로 해가지고요. 태그에다가 이제 스타일 속성을 갖다 별도로 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기본적인 태그들을 갖다 볼 때도 HTML4까지 사용했었던 기본적인 태그들을 5 쪽으로 넘어오면서 표준화 쪽에서 빠지고, 이제 CSS를 사용하는 식으로 권장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HTML5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인라인 스타일의 이제 CSS를 갖다 적용시키는 이제 스타일 속성을 갖다 이제 많이 적용하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 갖다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스타일 속성을 쓰는 이제 기본적인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앞에서 이제 기본적인 태그들을 하면서도 이전 표준과 5 표준의 차이를 하면서도 앞에서도 몇 번 봤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정리를 한다라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백그라운드라든지 뭐 컬러라든지 지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색깔들을 갖다 이제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런 색깔들을 갖다 표현할 때 뭐 가장 기본적인 색깔들을 갖다 표현하는데, 앞에서 이제 주로 이제 영문으로 해가지고 레드냐 이제 뭐 블루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영문명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형태들이 있는데, 이런 색깔을 갖다 표시할 때 영문명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16진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RGB, 그리고 이제 CSS3하고 4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방법을 해가지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색깔 표기법들을 갖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그 기본 태그 쪽에서 주로 이제 텍스트에 대해서만 적용을 시켰다고요. 텍스트에 대해서만. 그리고 또 이제 뭐 앵커 태그도 적용을 시켜가지고 앵커 태그도 이제 클릭을 할 때 텍스트만 클릭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HTML 문서에다가 이미지를 표현하는 거. 앞에서 이제 단독 태그를 할 때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이제 img라는 태그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쓰게 되면 내 HTML 문서에다가 이미지를 갖다 이제 포함시킬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작업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갖다 포함시키는 법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서 작업, 일반적인 이제 아리안글이라든지 MS 워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워드 프로세서를 할 때 표로 작업하는 작업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HTML 문서에서도 다양한 이제 표를 작업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HTML4 쪽 이전에서는 이 표로 해가지고 많이 작업을 했어요. 이제 초창기는 우리가 이제 이 웹브라우저 창이 있으면 이제 프레임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창을 여기 페이지 뭐뭐.html, left, right.html 이런 식으로 프레임으로 큰 틀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작업을 했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를 막 스크롤 하더라도 여기는 가만히 있죠. 그래서 이 같은 형태 초창기에는 이렇게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좀 넘어오면서 이제 주로 하나의 페이지에다가 테이블 안에다가 테이블을 집어넣고 테이블을 집어넣고 테이블로 모든 페이지를 다 하는 작업들로 해가지고 또 이제 작업을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공간 분할을 해가지고 뭐 이제 뭐 div라는 태그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간 분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표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작업들을 모든 페이지를 다 표로 해 가지고 표 안에 표 이런 식으로 많이 작업을 했었던 형태들이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공간 분할 태그라든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웹페이지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설계할 때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표를 만드는 것들은 이제 빈번하게 많이 쓰기 때문에요. 이제 그와 같은 표들을 어떻게 해서 이제 활용할 건지 이제 그런 것들 갖다 우리가 좀 정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HTML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하고 기본적인 태그들을 갖다 보는데, 이번에는 이 HTML 문서에다가 스타일 속성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넣어주는 걸 갖다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 부분에서 HTML 문서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할 때도 이야기를 했고, 중간중간에도 이제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헤드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스타일 속성을 갖다 이제 스타일 태그를 갖다 줘가지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CSS에서 이게 이제 하나의 선택자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속성이고 얘가 값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이 스타일 속성이 적용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얘는 이제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이제 그 제목 해가지고 제일 큰 크기로 되는 것들이고, 단락 구분해가지고 이제 p 태그 이렇게 이제 한 줄이 떨어지겠죠. 그랬을 때는 이제 이것도 이제 그냥 검은색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 형태들, 색깔 자체가 이제 기본 디폴트 값이 이제 검은색이니까. 근데 이제 CSS를 통해 가지고 이제 꾸며주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디 태그에서 h1이라는 태그에 대해서 뭐요? 색깔을 뭘로 바꾸겠다? 레드로. 그러면 이제 이 h1 태그를 갖다 적용할 때마다 뭐 꼭 한 번만이 아니고요. h1 여러 번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h1 태그에 대해서 이와 같이 색깔을 기본 디폴트 값에서 레드로 이제 바꿔버리는 형태들, 또 이제 p 태그를 쓸 때마다 내가 뭘로 블루로 이렇게 바꾸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네이버 스타일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 아니면 이것만 따로 빼가지고 CSS라는 파일로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파일을 HTML 문서하고 CSS 파일을 갖다가 이제 분리해서 작업하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작업이었다고요. 간단한 예들. 이제 HTML이 다 끝나면 이제 CSS를 갖다 더 깊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더 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아니고요. 인라인 스타일 방법, 태그에다가 이렇게 스타일 속성을 줍니다. 스타일 속성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줘가지고 이제 지정을 하는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이 스타일 속성에 이제 기본적으로 HTML 글로벌 속성들을 갖다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라든지 아니면 텍스트 색깔, 아니면 글꼴이라든지 글자에 대한 크기, 그리고 정렬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라든지 컬러, 폰트 패밀리, 폰트 사이즈, 텍스트 얼라인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CSS로 다양한 것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형태들이 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인라인 스타일에 HTML 태그에다가 기본적인 여러 가지 작업들을 갖다 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좀 봐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스타일 속성을 기본적으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한 형태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바디 태그에다가 스타일 속성을 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뭘로? 자, 노란색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이제 백그라운드가 다 노란색으로 바뀐 형태를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바디 태그에서 여기 전체 바디에서 백그라운드를 기본적으로 디폴트인 화이트에서 옐로우로 이제 바꿔버린 형태들이고요. 자, H1 태그에다가 스타일 속성을 적용해서 이 텍스트에 대해서 뭘로? 자, 블루로, 그리고 글자체는 궁서체로, 그래서 파란색하고 궁서체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글자 크기는 제목으로 제일 큰 형태들.
저 p 태그에다가도 스타일 속성을 적용해서 백그라운드 자 화이트로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래서 텍스트 컬러를 갖다가 하면 이 텍스트 컬러가 이렇게 색깔이 지정된 형태고요. 폰트 패밀리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글자체를 뭘로 할 거냐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폰트 사이즈 200%에서 기본 디폴트 값에서 더 이제 크게 이렇게 이제 지정되는 형태들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텍스트 라인, 센터, 레프트, 센터, 라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디에다 지정을 시킬 거냐. 그래서 여기 예제 같은 경우는 각각의 HTML 태그에다가 속성들을 갖다 이제 하나씩만 지정했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이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지정할 수 있어요. 세미콜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이 텍스트에 대해서 이제 p 태그에다가 스타일 속성을 줘가지고 자 백그라운드 그리고 텍스트 색깔 그리고 글꼴을 갖다 뭘로 할 건지 어디로 위치할 건지 여러 개를 갖다 적용시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라인 스타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HTML5 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갖다가 또 권장하는 형태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그 HTML 태그들에 대해서 다 이제 정리를 하면서 속성들 이런 속성들은 HTML4까지 표준 쪽에 하고 HTML5에서는 빠졌어요. 그래서 CSS에서 이런 스타일로 사용하는 것을 더 권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들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제가 이제 기본적인 태그라든지 아니면 문단 글꼴 그리고 앵커 태그 할 때도 여러 번 그때그때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가 잠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HTML 문서를 할 때 다양한 색깔들을 갖다 지정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 영문으로 해가지고 앞에서 보시면 뭐 화이트라든지 블랙이라든지 이런 영문 이름으로 해가지고 색상을 갖다 지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용자 측면 그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전문이 아닌 분들은 이게 더 편하겠죠. 제 기본적인 형태들. 자, 또 16진수.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숫자를 갖다 표현하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사용자 같은 사람은 10진수를 쓰죠. 0부터 9까지만 해가지고 하는 형태들이고요. 근데 이제 뭐 2진수라든지 뭐 8진수라든지 이렇게 하는 형태들인데 이거는 이제 해서 이렇게 이제 16진수로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이거는 결론은 RGB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앞에 두 개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게 하나에 해서 R, G, B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 RGB 값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16진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6진수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아니면 RGB 해가지고 여기다가 값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된다. 0부터 255 사이의 총수값 10진수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RGB 그래서 레드, 그린, 이제 블루 요 세 가지로 조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R, 얘가 G, 얘가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16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RGB로 할 수 있는 형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색깔 표기법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이제 당연히 모든 브라우저에서 당연히 다 지원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영문 이름으로 하든지 이제 뭐 16진수 방법이 익숙하다 그러면 16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RGB 표기법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HTML 문서할 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거의 대부분 합니다. 일반 그 작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디자인 전문이 아닌 이상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형태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색깔 표기를 갖다가 이제 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샘플 예제를 갖다가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p 태그의 스타일 속성으로 해서 컬러, 백그라운드, 그래서 영문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16진수로 해서 R, G, B니까 얘가 이제 그린으로 얘가 이제 R 값은 0이고
자, G, B, 블루도 0이고 그러면 뭐만 남아요? 자, 그린만 남으니까 백그라운드가 그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되는 형태들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다 RGB에서 0부터 255 사이 값으로 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형태들로 볼 수가 있는 것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255니까 결론은 이제 뭐 FF가 되겠죠. 자, 각각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형태들 갖다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자, 이게 이제 그 색깔을 갖다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이고요. 근데 이제 그 CSS3하고요. CSS4 쪽에서 보시면 그 색조하고 채도가 밝게 해서 HL이라는 표기법을 해가지고 이제 지정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웹 브라우저 쪽에서 최신 버전들은 다 CSS3의 표준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다 지원하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이 HSL 같은 경우는 뭐 색조니 채도니 밝기니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쪽 접속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좀 생소할 수도 있고 낯설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이제 얘네들의 값을 갖다 이제 RGB나 이렇게 변환해서 계산해주는 이제 그런 툴들을 갖다 이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SS4 쪽에서 이제 새로운 표준화 색조하고 이제 백색, 흑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HWP 이걸 갖다 이제 하는 형태들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표기법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그 HSL이라든지 HWP라든지 이거를 갖다 이제 간략하게 쓴 걸 갖다가 이제 샘플 예제를 간단하게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근데 이제 이 색깔 표기법은 저도 이제 기본적인 이제 영문이나 16진수나 RGB 표기법으로 이제 하지 이런 복잡한 방법으로는 뭐 잘 쓰진 않은 형태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기본적인 형태들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형태들. 자, 11은 아까 기본적인 거고요. 12 쪽에서 기본적인 이제 방법들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방금 이제 이 11을 갖다가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밑에 것 같은 경우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CSS4 쪽에서 새로 이제 제한된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 아직은 웹 브라우저 적용이 안 되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위쪽만 이제 실행이 되는 형태들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HSL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참고만 HWB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방법들로 해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갖다 하는 것들이고 또 이제 또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방금 잠깐 소개해드린 뭐 HSL이라든지 HWP 같은 경우는 뭐 색조, 채도, 밝기, 뭐 백색, 흑색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불투명도 우리가 이제 그 RGB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익숙하잖아요. 좀 더 이제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형태들이기 때문에 이 RGB에다가 이제 알파 값을 줘가지고요. 이건 투명도거든요. 0.0에서 1까지 사이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RGB 값에 대해서 투명도를 해가지고 다양한 색상들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들 0부터 얼마까지 1까지. 자, 그리고 HSL, CS3에서 HSL 같은 경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원하니까 여기다가도 알파 값을 지정해 가지고 다양한 색깔들을 갖다 표현할 수 있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RGBA 해가지고 자 빵빵빵빵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한 거에다가 이제 투명도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0부터 1까지 그래서 흰색부터 검은색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투명도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들을 갖다 표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방법들도 있다라는 형태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HSL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0부터 1까지 해가지고 표현하는 방법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요 색깔 표기법을 할 때 기본적인 요 색깔 표기법 요 세 가지는 꼭 필히 알아두시고요. 이거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헷갈리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환 한다든지 다른 툴들을 갖다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방법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적절하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HTML 문서에다가 이미지를 어떻게 포함시킬 거냐를 갖다가 좀 이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또 이미지 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이미지만 포함시키는 것도 있고요. 또 이미지를 이제 그 특정 공간으로 쪼개가지고 할 수 있는 형태들, 이제 앞에서 이제 북마크 형식으로 이제 좀 이제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자, 그 이미지를 갖다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이 img 이미지 태그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src 이제 해가지고 그 기본적인 이미지 소스에 대한 기본적인 경로들을 갖다 이제 파일명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앵커 태그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이미지 경로를 상대 경로 또는 절대 경로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될 수 있으면 절대 경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절대 경로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오버헤드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인 경로로 해서 HTML 문서하고 이제 어느 있는지 이제 상대 경로로 주는 게 낫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 기본적인 이제 그 뭐 여기 UR에다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경로를 갖다 설정한다든지 ALT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가 이제 내가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 내가 이제 이 경로가 틀려가지고 이미지가 이제 포함이 안 됐으면 여기서 이제 대체 이미지 대신에 텍스트를 이렇게 뿌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헤이트 해가지고 기본적인 픽셀 값으로 해서 가로 세로 이제 이미지 크기를 이걸 지정 안 하면 원래 이미지 크기 이 원본 크기 이미지가 그대로 포함되겠죠. 이거를 갖다 이제 픽셀 단위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는 형태들 아니면 상대적으로 이제 퍼센트로 해가지고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제 회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은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그 태그 할 때마다 속성급 할 때 HTML5 표준 쪽에서는 빠졌고 뭐를 써라 CSS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표준에서 빠졌다고 해서 HTML5 표준에서 빠졌다고 해서 안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못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어느 위치에다가 지정을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그 지정 값들을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자, 그리고 이제 그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미지 테두리를 만들 거냐 말 거냐 아니면 H 스페이스에서 좌우 여백, 상하 여백, V 스페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정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를 될 수 있으면 5 쪽에서는 이 인라인 스타일의 이제 스타일 속성을 갖다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권장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버티컬 얼라인에서 미드를 한다든지 뭐 프로테스 라이트 한다든지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거 이미지의 위치를 갖다가요. 그리고 테두리를 갖다가 픽셀 단위 솔리드 블랙으로 해가지고 이미지 테두리를 갖다 표시하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이미지를 포함시킬 때는요, 보통 이제 테두리를 안 주죠. 될 수 있으면 그냥 이미지 그대로 이제 포함시키는 형태들로 이제 주로 작업을 많이 하고요. 자, 좌우 여백이라든지 상하 여백들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맵 같은 경우는 이미지 맵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로 이제 영역별로 해가지고 이제 쪼개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할 때 이제 그런 작업들을 갖다 하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로 이제 방금 이제 문법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간략하게 이제 정리된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것들이고, 자, 우리가 이제 그 간단한 샘플 예제를 통해 가지고 방금 보여드린 것들을 갖다 이제 보게 되면, 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색깔을 지정했던 기본적인 샘플 예제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고요. 자, 예제 1-15를 갖다 봤을 때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갖다가 포함을 시켰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HTML 문서를 할 때 지금 이제 예제 1-15 지금 이제 뭐 예제 1-15라는 HTML 문서가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clixcom.jpg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파일명이 되겠죠. 이 파일을 갖다는데 지금 보시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HTML 문서하고 요 그
이미지하고 어디 있어요? 같은 폴더에 있죠. 같은 폴더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해 놓은 거고요. 만약 요 이미지가 여기 이 디렉토리 하이 디렉토리 있다 그러면 점 슬러시하고 디렉토리 명 주고 여기다가 파일명을 이렇게 줘야 되겠죠. 현재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하이 디렉토리 이렇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미지가 요 위에 그 상위 디렉토리 있어요. 그러면 점 슬러시하고 파일명을 주면 뭐예요? 이 HTML 요 문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위 디렉토리에 내가 포함될 이미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대 경로 값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양하게 지정을 할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러면 자, 요 예제 1-15를 갖다가 수행을 했을 때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이미지가 포함된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디폴트로 해가지고 이 이미지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포함시킨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크기를 갖다가 이제 지정을 한 형태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미지, 요 이미지가 클래스닷컴이라는 요 이미지가 포함이 된 것들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기존 방법을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스타일 속성을 줘가지고 이제 픽셀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포함시킨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제 포함을 시킨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얘는 기본적으로 경로값을 어떻게 줬냐면 절대 경로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HTML 문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외부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를 내 문서에다 포함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이제 이 경로값이 이제 잘못돼 있어요. 그러면 경로값이 정확하면 이 이미지가 정확히 이제 여기에 뜨겠는데 근데 이제 이 경로값을 정확히 안 줬을 때 대체 텍스트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갖다 뭘로 줄 거냐? 이걸 갖다 이제 지정을 해준 형태들을 갖다 ALT라는 이제 이 속성을 갖다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지정한 겁니다. 그런 경우수를 갖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샘플 예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형태들이고, 자, 거기서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여준 형태들이고요. 자, 여기서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번째로 이미지를 포함시켰어요. 네 번째로 이미지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포함시키는 네 번째 이미지는 요겁니다. 그래서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세 번째 이미지, 얘가 네 번째 이미지, 그리고 얘가 다섯 번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정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대체 텍스트가 출력이 안 되죠. 이거는 그냥 여기서 이제 지정해놓은 텍스트가 출력이 되는 것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포함이 되면 얘는 대체 텍스트가 출력이 될 필요가 없겠죠. 자, 스타일 속성을 해가지고 자, 라이트로 지정했으니까 이 웹브라우저로 해가지고 제일 오른쪽으로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는 형태를 갖다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이미지에 대한 크기를 갖다가 픽셀 단위로 한 거고, 이미지의 테두리를 갖다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지 태그를 갖다 이야기할 때도 했지만, 작업할 때 이제 이렇게 이미지만 이렇게 포함시켜야 깔끔하지 굳이 이렇게 테두리를 갖다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이미지에 이렇게 테두리를 갖다 줘가지고 작업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을 갖다 보여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얘는 지금 이제 여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단순하게 이미지만 이제 포함시킨 거고요. 요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앵커 태그하고 조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앵커 태그가 여기서부터 여기잖아요. 즉 이 이미지 태그를 갖다 이제 감싸고 있죠. 감싸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 태그를 갖다가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어디로 가겠다? 클릭스닷컴으로 이렇게 이동하겠다. 그래서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이와 같이 앵커 태그에다가 이 이미지를 앵커 태그로 묶어 가지고 다른 문서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작업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다 그냥 이미지 했을 때 얘는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원하는 사이트로 이렇게 이제 이동하는 형태들.
자, 언더바 블랭크로 했으니까 언더바 셀프가 아니고요. 새로운 탭이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형태들. 이게 이미지를 갖다 포함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샘플 예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내가 만들고자 하는 HTML 문서에다가 이미지를 포함을 시키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미지 맵인데, 자, 얘 같은 경우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자, 하나의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의 이미지를 갖다가 영역으로 쪼개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하는 이제 좌표 값들을 갖다 줘 가지고 하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6번.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미지 한 장이에요. 이미지 한 장이에요. 자, 워크플레이스라는 요 이미지 한 장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노트북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커피도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렉탱글로 해가지고 사각형으로 해서 이거를 지정한 거죠. 좌표 값을. 그래서 이제 요 좌표 값을 갖다 기본적으로 지정을 해서 요 노트북에 대한 이 영역을 지정해 가지고 이거를 갖다 이제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컴퓨터.html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문서가 있어야 되겠죠. 저는 따로 만들진 않았지만. 그래서 자, 이것도 이제 요 스마트폰 요 영역을 갖다 좌표 값을 이렇게 복잡하죠. 이 좌표 값을 내가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니까. 자, 이런 형태들이고, 자, 요거는 이제 원으로 해가지고, 자, 서클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영역 안에 기본적으로 마우스 이제 기본적으로 마우스 오게 되면 이제 활성화 되겠죠. 여기를 클릭했을 때, 여기를 클릭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맵을 갖다가 여러 개의 영역으로 해서 이렇게 원하는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트북 여기 이 영역 안에서 손 모양으로 활성화되죠. 빠져나가면 영역 지정 바뀌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 클릭했을 때 내가 원하는 페이지로 가야 되겠죠. 저는 이제 컴퓨터.html 이런 파일을 안 만들어 놨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 HTML 문서하고 이걸 클릭했을 때 이동할 수 있는 문서가 있어야 되겠죠. 얘는 스마트폰, 그래서 폰.html로 이동해야 된다든지, 얘는 커피.html.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영역으로 이렇게 쪼개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이미지 맵 기능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스타일 속성을 갖다 하면서 이 스타일 속성을 갖다 적용하는 여러 가지 이 스타일 속성을 갖다 적용한 가장 대표적인 거 보면 이미지 태그들을 갖다 보게 되면 그 속성들이 자, 5 쪽으로 오면서 다 뭐예요? 스타일 속성을 적용하는 걸로 다 바뀌죠. 그리고 또 이제 표 같은 경우도 보면 표 쪽에서도 다양하게 이제 이런 속성들이 있다고요. 표는 보면 대부분 다 뭐예요? 다 스타일 속성으로 다 바뀌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미지 태그하고 테이블 생성하는 이 표 만드는 테이블 태그를 가지고 이 스타일 속성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활용하는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순서를 갖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형태들이고요. 자, 제가 이제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표를 만드는 작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빈번하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생성하기 위해서 테이블 태그가 제일 상위가 되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이 테이블 태그에 뭐 T-헤드, T-바디, T-풋 해가지고 이 테이블의 머리글이라든지 본문이라든지 바닥글을 지정을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테이블 할 때 테이블하고 TR 뭐 아니면 TR, TD 이렇게 보통 많이 쓰거든요. 자, 뭐 헤드 따로 주고 바디 따로 주고 풋 따로 주고 이렇게 뭐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렇게는 거의 작업 안 하고요. 될 수 있으면 그냥 테이블, tr 줄 행이죠. td 쉘값 데이터 값들을 갖다가 준다든지 이렇게 이제 테이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테이블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 둘, 셋, 네 개 행을 갖다 만들어. 그러면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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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테이블에다가 테이블 이렇게 해서 테이블 태그로 시작하는 tr 하면 되는 것들이고요. 만약 여기다가 이제 그 제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볼드로 강조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th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쪼개져요. 그러면 여기서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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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형태들. 뭐 작성 대표에다 이제 캡션을 갖다 이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이 같은 식으로 이제 여러 개의 이제 테이블을 갖다가 이제 테이블 작업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하이 태그들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HTML 쪽에서 이제 테이블을 갖다 만들려고 할 때 머리글, T-헤드, T-헤드, T-바디, T-바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기본 형식이죠. 근데 이걸 그대로 쓰진 않는다겠죠. 그냥 뭐 테이블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TR, TD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바로 쓰면 되는 형태들이니까요. 그래서 머리글과 본문하고 바닥글을 만들려고 할 때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이제 형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형태들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또 테이블에서 TR 한 행씩 거기다가 TD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목이라든지 이런 거 하려고 할 때는 여기다가 이제 그 TH라는 태그를 갖다 줘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려고 할 때 T-헤드라든지 T-바디, T-풋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테이블에다가 그냥 T-바디 태그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 T-바디를 갖다 굳이 안 줘도요. 자동으로 붙습니다. 지금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자 모드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할 때요. 작업을 하려고 할 때. 자, 우리가 이제 얘를 갖다가 간단한 이제 샘플 예제에서 한번 얘를 갖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이제 요 바디 쪽에다가요, 요 테이블을 갖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자, 스타일은 이전 소스 코드니까. 그러면 자, 지금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T 헤드, T 바디, T 풋 이런 식으로 한다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얘를 갖다가 적용을 갖다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이제 표가 이렇게 갖다 만들어졌다고요. 자, 지금 이제 테두리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도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지금 그래서 얘를 또 봐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웹 브라우저를 보면 그 개발자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개발자 도구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컨트롤 시프트 해가지고 L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이 개발자 도구가 활성화돼요. 아니면 단축키에서 F12를 갖다 누르셔도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 이제 그 개발자 모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탭들이 있는데 뭐 소스 코드를 보게 되면 내가 만든 소스 코드 로컬 쪽에 있는 게 소스 코드가 그대로 보이는 형태들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엘리멘트를 가게 되면 내가 만든 요 소스 코드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갖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제가 이제 그 앞에서 기본적으로 작업을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테이블하고 tr 태그만 이렇게 줬다고요. tr 태그만. 근데 이제 이 테이블에 보면 tbody가 자동 생성된 걸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t-헤드하고 t-풋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꼭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tbody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꼭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테이블 태그에다가 그냥 tr 태그만 이렇게 주더라도 기본적으로 tbody 태그는 뭐 한다? 기본 자동으로 이렇게 추가가 되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body 태그를 갖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뭐 일일이 다 줄 필요는 없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 생성되고 추가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개발자 도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웹 프로그래밍 작업을 할 때 유용하게 빈번하게 좀 사용을 할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을 갖다가 적용한 이제 간단한 샘플 예제를 갖다가 간단하게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것들이고요. 그래서 테이블 태그에서 T-헤드 머리글, T-바디 본문 그리고 T-풋을 통해서 바닥글을 갖다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되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테이블 태그에서도 이제 다양한 속성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뭐 텍스트를 갖다 정렬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파이브 쪽으로 하면서 스타일 속성을 갖다 줘가지고 텍스트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텍스트 정렬 위치로 우리가 테이블을 정렬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피지컬러에서 테이블의 속성을 배경색을 갖다 지정할 수 있는데, 이것도 스타일 속성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로 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의 굵기, 자 보도에서 0값도 이렇게 주는데, 이것도 스타일 속성에서 보도로 해가지고 픽셀 단위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실선으로 해서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형태들이고요. 자, 쉘 패딩이 있고 셀 스페이싱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테이블에 보면 테이블 그 쉘하고 쉘 사이의 간격을 갖다 이제 지정하는 형태들, 쉘하고 쉘 간격을 갖다 이렇게 더 넓게, 이렇게 테두리가 더 넓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쉘 사이의 공백을 갖다 지정한다든지, 자 테이블의 너비도 이제 이 테이블의 크기가 이제 이걸 갖다 이 테이블의 너비를 갖다 이제 얼마큼 해서 이제 지정할 거냐, 이런 것들을 뭐 상대적인 비율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픽셀로 지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이 룰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내부 테두리를 갖다가 이제 어느 것까지 이제 표현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고요. 올로 표현하면 이제 내부적인 테두리를 갖다 이제 다 이제 행과 열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제 다 표현해주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자, 테이블 행의 텍스트를 갖다 텍스트 얼라인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버티컬 온라인에서 바텀에서 뭐 이제 수직 정렬하는 형태들, 그와 같은 형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TR이죠. 앞에서는 이 테이블 태그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속성들을 나타내는 것들이고, TR 태그에다가 TR에 여기 이제 이런 TR, 얘가 이제 TR이면 얘가 한 줄이겠죠. 그래서 이 TR 안에 있는 이 텍스트의 이제 위치 값들을 갖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갖다 하는 형태들입니다. 자, 그래서 얼라인, V얼라인, 뭐 색깔을 갖다 지정한다든지 하는 형태들이고, 우리가 이제 V얼라인 할 때 이제 보면 이제 뭐 탑, 미들, 바텀, 베이스라인, 그래서 탑, 미들, 바텀을 갖다 주로 많이 쓰는데, 여기서 이제 베이스라인하고 이제 바텀 할 때 보면 여기서 이제 바텀, 그래서 베이스라인은 이 기준점을 갖다 어디로 잡는 약간 이제 차이가 나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뭐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정렬하려고 할 때 약간의 이제 차이점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D 태그에다가 지정할 수 있는 속성들, 콜스팬하고 로스팬, 이거는 이제 빈번하게 많이 쓰거든요. 쉘하고 쉘을 갖다가 병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빈번하게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워드 프로세스 쪽에서도 할 때도 이런 그 병합 작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갖다 할 수가 있겠죠. 자, 온라인, V얼라인, 자, 노래라든지, 자, with weight, 피지컬러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지정할 수 있는데, 쉘 내용을 갖다 정렬한다든지, 뭐 수직, 뭐 줄바꿈을 할지 말 건지, 너비, 높이, 배경색,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스타일 속성을 갖다 뭐 적용해가지고, 뭐 텍스트 라인, 버티컬 라인, 저 화이트 스페이스라든지 with weight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는 형태들. 그래서 테이블 태그하고 TR 태그, 그리고 TD 태그에 적용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속성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면 이 테이블 태그 같은 경우는 HTML4하고 5 쪽으로 넘어오면서 속성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HTML4 표준으로 해서 적용했을 때의 기본적인 형태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테이블 이렇게 있죠. 이 테이블이다고요. 자, 캡션을 줬으니까 이 테이블에 여기 이제 캡션이 이렇게 이제 붙는 형태들. 이 테이블 전체에 대한 이제 색깔 지정. 자, 너비라든지 이제 자, 이 같은 것들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보도 크기, 그리고 셀 스페이싱이라든지 자, 셀 패딩 값들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지정을 해주는 형태들. 자, 이거를 갖다 이제
간단한 이제 기본적으로 HTML5 쪽으로 이제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그 기본적인 이제 일반적인 웹 브라우저 쪽에서는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5 쪽으로 넘어오는 이와 같은 형태들로 해가지고 문법으로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색깔들, 그래서 이제 이 포도를 갖다가 10으로 이렇게 줘요. 10으로 주게 되면 그만큼 이 테두리의 굵기가 더 이렇게 더 커지겠죠. 그래서 테두리 굵기가 이렇게 커지는 형태들을 갖다 보여주는 형태들이고요. 자, 얘도 셀 패딩 값을 갖다가 30으로 한번 줘볼까요? 시각적으로 더 크게 확인해서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 쉘 여기 간격 여기 이제 공백이 더 커진 형태를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얘는 50으로 한번 줘볼까요? 자, 셀 스페이스명은 자, 쉘하고 쉘 사이의 간격 이게 쉘하고 쉘 간격이 그만큼 커지는 거죠. 쉘 커지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쉘 패딩하고 쉘 스페이싱, 쉘하고 쉘 간격 그리고 요 안에서 이 값들을 갖다. 근데 이거는 이제 HTML4 쪽에서 이제 적용되는 이제 기본적인 규칙들이고요. 자, 이 똑같은 테이블을 만드는 걸 갖다가 5 형식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거를 이제 바꿔보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 문법에 맞게 얘를 갖다 이제 바꾸는 이와 같은 형태들. 그래서 이제 스타일 속성을 갖다 이용해서 기본적인 이제 백그라운드 색깔이라든지 자 여러 가지 너비라든지 이런 것들 테두리 이런 것들을 갖다 하는 형태들이고요. 패딩이라든지 뭐 스페이싱 이것도 픽셀 값을 이렇게 지정한 형태들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tr 태그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는 요 tr 그러니까 요 한 줄, 이 전체 요 한 줄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그래서 이제 적용되는 형태들. 얘가 이제 한 줄이고요. 얘가 두 번째 줄이겠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줄이 흰색으로, 얘가 이제 두 번째 줄로 이렇게 되는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텍스트, 센터, 바텀 이렇게 지정한 형태들. 그래서 이제 표를 만들 때도 이런 스타일 속성으로 해서 CSS 스타일로 해가지고 적용하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주로 권장을 하고 있다. 이제 HTML5 쪽으로 오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표들을 갖다 작업을 할 때요. 병합하는 작업들을 갖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이제 표를 갖다 만들 때는 행과 열로만 해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쉘과 쉘을 갖다 이제 병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이 여기까지 테이블이 있고 여기에 이제 한 줄이고 얘가 한 줄이고 얘가 한 줄이고 얘가 한 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타이틀 요걸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th라는 태그를 갖다 쓰게 되면 볼드 속성을 안 주더라도 여기 타이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제 볼드가 적용된 걸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th. 근데 이제 th라는 태그를 안 쓰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tr, td 한다. 그럼 여기다 이제 p 태그를 갖다 이제 더 주면 알아서 이제 볼드치로 되겠죠. 자, tr인데 얘가 이제 첫 번째 줄이에요. 얘가 두 번째, 세 번째, 얘가 네 번째란 말이야. 줄은 그러면 여기 그러면 얘가 하나, 둘, 셋, 넷. 얘가 1번, 2번, 3번, 네 번째 줄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td는 여기 td는 이렇게 되겠죠. 쉘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로우 스팬 해가지고 3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두 개, 세 개를 갖다가 합인 거죠. 합해서 하나로 이렇게 만드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 같은 식으로 첫 번째 td는 이렇게 한 거고, 자, 두 번째 td, 자, 이렇게 확보, 여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얘가 세 번째가 되겠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 로우 스팬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 개를 갖다 이렇게 그룹화 시킨 형태들이고요. 자, 콜 스팬 하게 되면, 지금 요 부분을, 이제, td를 세 개를 갖다 이제, 통합하는 이와 같은 작업들. 그래서 이제 로우 스팬하고 콜 스팬 같은 경우는 HTML5 쪽에서도 이제 똑같이 이제 계속 적용되는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쉘을 갖다가
병합한다든지 이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작업들을 갖다가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그 이번 HTML을 개요에 대한 내용을 갖다 하는 이쪽에서는 우리가 다뤘던 게 첫 번째로 이 HTML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HTML 문서, 기본적인 문서, 그리고 이제 웹브라우저 동작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이제 기본 태그 쪽에서 우리가 문단이라든지 글꼴, 그리고 앵커 태그, 하이퍼링크를 갖다 하는 이와 같은 형태들이고, HTML5 쪽으로 오면서 인라인 스타일에 이제 CSS를 갖다 적용하는 형태들이 이제 대부분 많이 쓰인다라는 걸 갖다 말씀드리기 위해서 스타일 속성하고 이미지하고 테이블에 대한 형태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색깔을 지정한다든지 이제 그와 같은 방법들도 우리가 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HTML에 대한 소개, 기본적인 태그, 기본적인 속성, 그래서 HTML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3개 단락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별해 가지고 접근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